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옥시 래킷 벤키저 한국 대표의 사과 기자회견을 기억하십니까? 사건 발생 이후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사과 현장에서 언론 말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오열하던 가습기 피해자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팟짱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가슴 아파하셨을 텐데요. 최근 가습기 살균제에 새로운 독성 물질이 함유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을 모셔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 등 환경 노동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나오시죠? 예, 네. 팟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불러주시면 네. 쌩하고 달려오는 이정미입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누님이라고 친근감을 보였더니 오늘 방송도 출연을 흔쾌히 네. 허락하셨습니다. 좀 더우실 거예요. 저희가 여름에 한 여름에 방송을 하면서도 여기에 에어컨을 못 틀거든요. 그 소리 때문에. 그렇구나. 오늘 다행히 비가 와서 예, 조금 그나마 덜 더운 것 덜 같아요. 더운데 예. 다행입니다. 원래 이 비가 안 오면은 땀 닦느라고 말을 잘 못해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저희가 이럴 때 좀 속 시원하고 사이다 같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예, 가습기 살균제 문제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문제인데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지난번과 머리 스타일도 좀 바뀌셨는데 네.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지난번에 뵀을 때는 생머리였는데 오늘 좀 볶았습니다. 훨씬 더 낫지요? 네. 아무튼 요즘 뭐 한 2달 됐습니다. 국회의원 되고 나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노동 현안들 뭐 최저임금도 이번에 결정이 됐고 또 성과연봉제니 그다음에 조선산업 구조조정이니 너무 많은 이제 문제들도 있었고요.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지금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한층 부드러워진 머리 스타일로 헤어스타일로 오신 이정미 의원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가습기 살균제 국조특위 현장 조사가 있었습니다. 27일까지 있었죠? 네, 월화수 진행이 됐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언론의 관심이 많이 식어서 아마도 이런 조사가 진행된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그 지상파 뉴스에서는 잘 다뤄지지가 않아서 특히 이번 그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던 좀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도 있었는데 이런 게 잘 부각이 좀 안 돼서 저도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팟짱이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조사 기관, 조사 대상, 조사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정부 기관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했던 회사 이렇게 크게 두 틀이 될 것 같은데요. 정부 기관에서 이 부분에 책임이 있는 곳이 이제 산업부, 환경부, 노동부 뭐 이런 것이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옥시를 비롯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까지 조사 대상으로 좀 넣자고 야당 쪽에서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지금 어쨌든 수사가 진행 중인데 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뭐 어렵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좀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러면은 법무부를 조사 대상으로 넣고 검찰에는 저희가 전체 국정조사 기간이 한 90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현장 조사, 뭐 자료 제출 조사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좀 추후적으로 더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살균제 제조회사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 중인 옥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회사가 있습니다. SK케미컬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SK케미칼에서 그 제조 원료를 받아서 만들었던 애경, 뭐 이마트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검찰 수사는 옥시 한 곳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할 여러 가지 개연성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 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런 기업체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좀 정확하게 짚어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조특위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네. 진실 규명이 될 텐데요. 기간은 뭐 현장 조사 기간 충분했나요? 어땠습니까? 너무 짧았죠. 뭐 하루에 몇 아니, 군데를 뭐 가야 되니까. 지방도 내려갔다가 네. 올라왔다가 막 그러시던데. 예. 그래서 뭐 마음 같아서는 네. 그 뭐 매일매일 만나보고 싶고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 한데 일단 이제 현장 조사는 3일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나 그 속에서 또 이제 추가 조사들은 네.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쉬지 않고 계속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현장 조사에서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법적 책임입니다. 네, 네. 정부가 어떻게 이 사안을 몰랐을 수가 있고 네.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지 이런 예. 것들에 좀 관심이 갔었는데 네.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있나요? 일단은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것은 네. 너무너무 무책임한 태도.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환경부는 노동부에게 책임을 돌리고 노동부는 뭐 산업부에게 책임을 돌리고 이렇게 이제 이게 여러 부처가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개입이 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 부처의 책임을 다른 부처로 떠넘기는 이런 이제 일관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예, 있군요. 예. 이 답변 과정에서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답답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무책임을 넘어가지고 약간 너무 무능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꼭 오늘 파장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지금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피해자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제대로 범위를 설정하고 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특히 두 번째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뭐 본인이 굉장히 막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였는지도 제대로 해명되지 못한 채 뭐 가족들이 이제 피해를 입거나 본인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게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구나. 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알아야 하지 알아야 않습니까? 되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정부가 2014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접수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죠. 근데 이게 어떤 전문적인 상담원들과 그리고 그 피해자분들을 제대로 이제 서울 아산병원이 지금 그 부분을 그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로 안내하는 것까지를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이제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피해자들의 신고센터가 있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알려야 알려야죠. 되잖아요. 예. 이 홍보의 책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혀 이런 사업을 하는 전문성도 없고 연관성도 없는 환경부의 한 부처에다가 그냥 기관에다가 이걸 맡긴 거예요. 네. 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 있는 부서의 몇 분들이 그냥 이거를 하나의 팀처럼 운영을 하고 전화만 있어요. 네, 받는. 예, 6분을 용역을 고용을 해가지고.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조사한 바로는 한 200억 정도가 이게 기재부에서 이 사업 피해자들에게 홍보하고 구제할 수 있는 예산을 준 거죠. 근데 네. 이분들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에 200억 중에 한 30억밖에 안 쓰고 170억을 지금 불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 올해도 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400만 원 들여가지고 포털 사이트에다가 그냥 광고 몇 번. 아니 돈을 아낄 때가 있지. 예. 그런데 아낍니까? 저는 아꼈다기보다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무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무능한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극치를 보여줬던 게 현장이었다고 네.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지방의 가습기 살균제는 전국에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1년에 60만 예. 개가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에 있는 분들은 내가 어디에다가 접수를 해야 되는지 뭐 지방자치단체에도 전혀 뭐 이런 안내가 안 돼 있고 예.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한 건밖에 접수가 안 됐다는 이런 소식도 저희가 이제 접하게 됐고 네. 그러니까 뭐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걸 알고 정말 그날은 제가 경악을 했어요. 경악. 얼마나 이 정부가 예. 국민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네. 국민의 안전은 생각 안 하는지 네.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은폐 방조 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예.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 2011년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이 가습기 문제가 터져 나왔단 말이죠. 그때 뭐 살생물제, 그러니까 그 소위 바이오사이드라고 하는 이런 물질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을 빨리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기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5년 동안 아무것도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단순히 가습기 살균제 문제뿐만 아니라 요 네. 근래 뭐 항균제 필터에서도 뭐 자동차 예. 항균 필터도 그렇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터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뭐 분무기를 뿌리는 모든 생활용품들에 대한 거의 공포 수준에 네. 저는 이르렀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제재,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 벌써 그 시간 허비했죠. 그리고 초기에 정부가 노동부가 그 이제 소위 지금 그 옥시의 원료로 쓰여지고 있는 PHMG라고 하는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있습니다. 네. 그 물질이 독성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97년도 이미 예. 제가 그 얼마 전에 보도 자료를 내서 이제 언론에 조금 많이 네, 보도가 네. 되기는 했는데 그걸 알고도 몇 년도 15년을 그거를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뭐 이런 문제라든가 예. 예, 그리고 검찰도 초기에 이 2011년도에 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수사가 촉구가 돼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기소 중지시키고 수사를 더 이상 진행을 안 시키는 거.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소위 이 제조업체들에 네.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또 방치한 거. 뭐 여러 가지 하나 모든 부처마다 뭐 문제를 네. 짚자면은 뭐 셀 수가 없을 정도죠. 예. 정말 한숨이 나오는 그런 순간인데요. 네. 가습기 살균제 뭐 원료 MIT를 흡입하면 네. 뭐 폐섬유화만이 아니라 비염도 발생할 수 네. 있다고 나왔어요. 네. 이거 정부가 몰랐다는 겁니까? 이것 자체도? 저는 몰랐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접근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옥시에게만 너무 이 문제가 집중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PHMG라고 하는 옥시에서 네. 쓴 물질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게 폐에 손상이 간다는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초기에 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어떻게 해로운가를 파악을 할 때 그 해로운 범위를 폐만 가지고 검토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만 예. 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폐 이외의 장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예, 되는데 봐야죠. 파악해 봐야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폐 손상과 예. 관련된 연관성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옥시 이외의 제품들이 수사 대상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SK케미컬이라든가 네, 네.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었던 그 후에 이제 이게 애경으로 넘어갔는데 이쪽 가습기 살균제는 PHMG라는 물질이 아니고 네. CMIT, MIT라고 하는 두 개의 물질을 섞은 용액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렇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CMIT, MIT는 그 당시 2011년도에 실험을 해봤더니 네. 동물의 폐에 손상이 안 간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배제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뭐 죽거나 그러니까 사망하거나 고통을 겪게 되는 거는 폐 이외 기관에서도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미국 환경청에서 98년도에 이 MIT라는 MIT, 이 예. 물질을 계속 장기적으로 그 호흡을 하게 되면은 예. 비염 등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던 거예요. 근데 이 98년도 이 보고서를 네. 정부가 MIT를 들어올 때 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물질이다라고 하는 건 확인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습기 살균제에 이 물질이 쓰여졌기 때문에 폐 이외에도 어떤 손상이 갔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할 때는 이거를 적용을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소위 이제 3, 4등급 애경과 뭐 SK케미컬에서 산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은 네.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아프신 분들도 있지만 CMIT, MIT 물질을 호흡했다는 이유로 예. 지금 구제에서 배제가 돼 있는 이러면 안 굉장히 되죠.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제가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은 네. 소위 똑같은 가습기 살균제를 썼는데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굉장히 억울한 이 3, 4등급 피해자들 예. 이분들에게도 정확하게 구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그래가지고 요즘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막 제가 네. 사실 이과 출신이 아니에요. 문과 그러세요? 출신인데 막 야, 이건 이런 뭐 예. 용어나 물질 이런 건 정말 생소하시겠네요. 네, 그런데 뭐 한 달 정도 제가 그 의원 되자마자 네. 거의 이 부분을 팠습니다. 파가지고 이제는 이게 어떤 상태로 이렇게 그 운영되고 있고 이게 파악이 돼야 되는구나 네.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사실 CMIT, MIT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번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이제 확인을 하면서 네. 3, 4등급 피해자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중요한 부분인데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것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네. 소위 그 가습기 살균제 원료 CMIT, MIT를 혼합한 용액을 스카이바이오 FG라고 하는 용액으로 이름을 네. 붙였어요. 어렵네요. 예, 스카이바이오 FG라는 물질로 이제 가습기 살균제를 쓴 회사가 SK케미칼하고 애경 이런 네. 데거든요. 근데 그 스카이바이오 FG라는 물질 안에 또 다른 물질이 있었다는 걸 제가 이번에 확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CMIT, MIT가 혼용이 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그게 이제 DCMIT라고 하는 이 물질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 제조를 할 때는 그 물질, 그러니까 제조 물질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다가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에서 이 물질을 다룰 때 노동자들이 요거는 호흡을 하면 안 되는구나. 얘는 뭐 손으로 직접 만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산업 안전을 그 지킬 수가 있잖아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반드시 첨부를 해서 그 물질을 이제 제조사에다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DCMIT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 그리고 독극물로 그 판단되고 있는 DDAC라고 하는 이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카이바이오 FG라고 하는 이 물질 안에는 4개의 성분이 있는 겁니다. CMIT, MIT, DDAC, 그다음에 DCMIT라고 하는 4개의 물질이 있는데 SK케미컬이 이 2개의 물질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다가 기입을 안 한 채 이때까지 이걸 유통시켰던 거예요. 위법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러면 이 독성 성분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네. 이 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인이 안 돼 있죠. 참 너무 이게 얘기를 나눌수록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네. 우리 안전과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아니 그 기업에서 그런 걸 신고 안 하고 그랬으면 정부에서 네. 잘 관리 감독했어야 되고 네. 또 정부가 관리 감독 못한 부분은 국회에서 잘 지적을 해서 네. 바꿔야 되는데 지금 잘 되지 않아 왔다라는 게 좀 안타깝고요. 네. 이건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라도 바로 맞아요. 잡아야겠네요. 제가 국정조사를 네.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그러게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아까 뭐 비염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폐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비염이 갑자기 심해졌네. 네. 왜 그러지? 요즘에 미세먼지 뭐 황사 때문인가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근데 가습기 살균제를 예전부터 써왔다면 가습기 살균제의 그 독성 물질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그래서, 폐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아니면 신고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벼운 그런 증상에도 신고를 하고 조치를 받아야 될 텐데요.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폐섬유화라고 하는 증상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기니까 사실은 가습기 맞아요. 살균제의 예. 인과관계를 폐에다가만 집중해서 이거를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2011년에 이게 폐섬유화 이외의 부분들도 네.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을 조사를 해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모니터링 몇 번을 하고 이게 중단이 된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때 2011년에
폐 이외의 부분들도 동물 실험이라든가 임상 역학 실험들을 꼼꼼히 다 따져봤다면 사실은 지금 이 5년이나 지나가지고 다시 이 SK 케미컬 소위 이제 가습기 메이트라고 하는 이 그 살균제에 대한 조사를 다시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지금 폐 이외의 손상을 연구하는 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시작해도 내년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이 피해자들은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2011년에 그걸 했다고 한다면 벌써부터 구제가 됐었어야 되는 분들이 지금 5년 기다리고 내년까지 또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이미 이제 비염에 영향을 줬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제가 그런 피해자도 직접 만났습니다. 코가 예. 코 속 이제 비강섬유화라고 하는데 이 코 속이 딱딱하게 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것이 이후에 얼굴 전체가 이제 그 틀어지는 상황으로 가면서 예. 실명과 뇌까지 이상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판정을 했고 네. 그것이 거의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그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구제를 못 받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예. 옥시 이외 제품을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초기에 그 CMIT, MIT 물질을 쓰고 사망을 하셨거나 피해를 입은 분을 2011년도에 질본에서 3명은 1등급, 2등급 판정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임상 역학적으로 동물 실험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분들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네. 옥시 이해 제품을 쓰셨던 분들을 그런 게 구제를 해준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 이런 거잖아요. 패스트도 그 균이 네. 쥐에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간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네.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어떤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쥐 실험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인체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영향이라는 것이 폐 이해 부분에 영향을 줘서 사람에게 위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인과관계를 임상 역학적으로도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 동물 실험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네. 아까 얘기했던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피해자들을 구제부터 해주면서 동물 실험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입증해내는 것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냐. 이것이 이제 저희 주장이고요. 네. 정부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꼭 받아들여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고 있고 거의 생활을 못 하십니다. 그 아이들 뭐 아파가지고 지금 한두 살 때 네. 아프기 시작했던 애들이 지금 막 중학생이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애들한테 매달려서 부모님들 아무것도 못 하고 그래서 생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치료비, 생활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빨리 돼야지 이게 정부가 그동안 무책임히 했던 것에 대한 조금의나마 보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가족의 그 건강을 위해서 쓴 가습기 또 가습기를 이제 예. 세균이 번식 안 하기 위해서 쓴 그 네. 살균제 이 그것 트라우마가 때문에 엄청나시더라고요 가족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셔요. 내가 너무 부지런을 떨어가지고 그 네. 우리 아이를 내 손으로 죽였다. 네. 이게 정말 찢혀지지가 않는다고 하셔요. 그 고통이 정신적 고통이. 그렇습니다. 평생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정부나 어떻게 보면은 이 관련 부처에서는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네. 모르겠어요. 이 또 국민적 관심에서 약간 좀 멀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또 뭉개고 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드는데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뭐 국정조사 과정에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의견을 좀 교환하셨나요? 네, 현장 조사에 참관인 자격으로 네. 3분이 모든 그 현장 조사 과정에 동행을 하셨고요. 진짜 뭐 그분들이 현장 조사를 보면서 분노를 표한 거는 뭐 제가 굳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당사자인데 거기서 막 부처간에 책임 떠넘기게 하고 기업들도 옥시, SK케미컬 제가 이제 2군데를 갔는데 네. 이런 식이세요. 그러니까 죄송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사까지는 돼 있으니까 네. 우린 책임 없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못하고, 근데 예.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왜 그랬냐, 어떤 상황과 정황을 얘기를 물으면 잘 모르겠다, 확인해봐야 된다.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나중엔 답답해가지고 아니 미안하단 말을 자꾸 하지 마라. 진짜 미안한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스스로 밝히는 태도를 지녀야 되는 건데 네. 그 잘못에 대해서는 뭘 잘못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확인이 안 돼 있다.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입으로는 입에 발린 사과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 기업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너무 분노스러웠어요. 국회에서 많이 보던 광경이네요. 네, 뭐 네. 그러니까 뭐 책임 회피하려는 모습, 피해자분들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분개하셨을지 상상이 되는데요. 자, 이 검찰의 수사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야당에서는? 저는 사실 검찰 수사 대상이 더 확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SK케미컬을 중심으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가습기 살균제의 시원이다. 거기가 이제 처음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만들었고 그 모든 제조 물질, 그러니까 옥시에 들어가는 거, 뭐 애경에 들어가는 거, 이 모든 곳에 납품했던 곳인데 여기가 지금 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와 진짜 대한민국 대기업 힘이 이렇게 큰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검찰 조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 없이 그 검찰이 수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에서 검찰 수사를 안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다 밝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네. 번째는 저희가 이제 검찰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집어넣자고 했던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희가 옥시를 압수수색을 다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가습기 살균제가 개인 가정에서만 그걸 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그렇겠죠. 들어서 예.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이나 맞아요. 학교까지도 사용됐다라는 제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중이용 시설에서 이 가습기를 지속적으로 틀어놨을 것이다. 네. 그러면 그 피해 범위를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빨리 대책을 마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수사에 어떤 영향도 미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수사는 잘못한 걸 가려내는 것인데 유통망을 공개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찰을 이렇게 조사 대상으로 했던 것은 그 압수수색한 것 중에 빨리 피해자들의 범위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유통망 자료를, 자료 이런 것들 예. 내놔라. 그리고 옥시도 그 빨리 당신들이 자료, 어디다가 예. 팔았는지 내놔라. 그래요. 그게 예. 있어야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을 네, 텐데. 그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아직 답변은 옥시에서 정확하게 안 오고 있는데 제가 옥시에 가서는 그거는 반드시 네. 내놔야 될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있고요. 예. 이 국조특위 그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보니까 뭐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특위나 네. 상임위에 비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너무 피해 규모가 너무나 크고 네.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여야 의원님들이 처음 국조특위 1차 회의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여야 정쟁의 장이 아니고 진짜 국민들의 안전,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제1차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네. 이것에는 여야 없이 같이 협력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네. 하태경 의원님이 뭐 그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회사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또 만들고 있었다는 것도 밝혀내기도 하셨는데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 법무부나 검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철저히 따지고 들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소극적이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예. 아쉽죠. 예. 뭐 지금 수사 중이니까 그거는 뭐 네.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계속 앞세우는 건데 네. 앞으로 국조특위에서 그런 뭐 어떻게 검찰이라고 봐주고 네. 자료를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성역 없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자료들이에요. 네. 지금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예. 참 이 가습기 살균제 국조특위 내용을 쭉 다뤄봤는데 가습기 말고도 네.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네. 코웨이 얼음 정수기, 니켈 검출 사건, 네.
또 환경부가 인체 유해 물질인 그 옥틸 이소티아졸론 예, OIT를 OIT. 함유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필터 뭐 61개를 회수한다 네. 발표를 해서 소비자들이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부터도 이제 내 차에 어떤 게 들어가 있더라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공기를 청정하게 만들려는데 독국물을 마시고 있었던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차 안에서, 내 차 안에서, 우리 집 안에서 네.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네, 이런 정말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살생물질들에 대한 네. 관리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너무 그게 많은 제품들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고 제가 이제 이번 국정조사의 세 번째 목적이 재발 방지를 그렇습니다. 하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지금 우리나라 화평법 화학물질을 이제 등록하고 관리하는 데에 적용되는 법안이 이제 뒤늦게나마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 적용 대상이 너무 조금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1톤 이상 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이제 등록할 때 여러 가지 그 정확한 보고나 이런 검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1톤 미만 소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화평법을 조금 더 강력하게 여러 가지들을 좀 그 제재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는 이렇게 좀 개정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아마 20대 국회 안에서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이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좀 알려지게 되면 네. 그 꼭 이 부분은 개정에 새누리당도 좀 동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가 기업이 뭔가를 하는데 편의를 너무 많이 봐주다 보니까 네. 이게 예전에는 이제 기업 편의를 봐주는 게 노동자들에게 조금 이렇게 압박을 가하거나 노동자들에서 권리를 축소시키거나 뭐 이렇게로 이해하고 계셨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런 규제가 자꾸 풀어지면 전 국민에게 이런 위협을 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도 좀 많이 인식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관리제도, 규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뭐 기업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네,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친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런 걸 많이 주입을 시켜왔잖아요. 네, 그동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소비자는 그 국민이에요. 네,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생명을 위협받는 제2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이런 사안까지 몰리고 있다는 것, 네. 그걸 이번 사안을 통해서 똑똑히 알 수 네.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 저희 팟짱에서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네. 의원님을 모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는 또 다른 헤어스타일로 오실지 그것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올 때마다 한번 네, 바꿔보겠습니다. 한 번씩 헤어스타일 바뀌시면 나오는 걸로. 네. 저희가 방송을 나누고 있는 동안에 뭐 댓글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전영신님, 어머 이정면이다 하시면서 좋아하셨고요. 네. 이한솔님께서는 대한민국엔 국가란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화제를 잠깐 또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 임금 관련 문제, 이 노동 문제 이것 좀 네. 짚어볼게요. 먼저 당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6월에 네. 최고임금법, 네.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않도록 네. 제한하는 법인데요. 흥미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이게 잘 될까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많았고 더 최저임금이 고착화되는 건 아닌가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우리나라가 네. 이렇게 세계적 추세를 굉장히 따라가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많은 나라에서 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중에 가장 1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다면 전부 다 불평등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 격차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네. 다 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 많이 일하지만
너무 소수가 많은 것들을 가져가고 그래서 우리가 나눠 가질 것이 너무 없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격차를 줄이는 것을 정치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의 많은 나라들도 이 불평등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조금 받는 사람은 올리고 너무 많이 받는 사람들은 적정 수준으로 받고 그러니까 뭐 내리고가 아니라 너무 이때까지 혼자 너무 많이 가져가셨으니까 이제 적정 수준으로 받자 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일정하게 격차를 서로 해소해 가면서 인간 공동체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환경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는 최저임금의 1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네. 민간 기업에는 이제 임원들이나 그 고액 연봉자들이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단 최고임금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이 같이 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최저임금을 임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최고임금도 올라가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가 윈윈하는 법이다. 예. 이렇게 뭐 또 역설적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렇네요. 그 최저임금이 뭐 10,000원이 되고 20,000원이 되면 그럼요. 최고임금에 적용되는 그 금액도 금액도 올라가니까 높아지니까. 예. 함께 살자 그거네요. 예. 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최고임금 연봉자들이 최저임금을 계속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자기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도 이런 수준으로 올려야지 이렇게 이때까지는 내가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쟤네들 거를 빼앗아야 돼. 그렇죠. 이렇게 파이가 정해져 있어. 이런 했지만 거였는데. 이것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될 수 있을 거다 생각해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입법화가 될지 통과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적 추세를 아까 얘기하다가 까먹었는데 그 요구가 20대 국회에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고 네. 뭐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약간 낯선 법안이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을 저런 수준으로 규제한다는 게 가능한 것이야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지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국회 안에 이 법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의당이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선도해 가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나가는 예. 이런 역할들을 좀 충분히 수행하면서 뭐 입법화 되도록 꼭 노력을 해야겠죠. 지금 당장 이것이 될 거야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뭐 아젠다를 던지고 예. 선도해 나간다. 예전에 예전 그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시절에 저희가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 네, 얘기를 할 네. 때 뭐 취지는 좋지만 그게 되겠어? 막 이런 맞아요.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네. 2010년 그 급식을 이제 무상으로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보편 복지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확산됐던 것처럼 네. 이제 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문제를 이렇게 다뤄야 된다는 것이 저는 언젠간 사람들에게 맞아 이제 그런 사회가 돼야지라는 공감을 획득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입법화는 가능하다. 사실 뭐 진보 정당의 존재 이유 자체도 네. 그렇게 아젠다를 설정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살찐 고양이법도 최고임금법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어떤 분들이 근데 왜 자꾸 고양이 우리 캔맘님께서 예. 그래서 그 밑에다가 살찐 고양이법 가로 열고 미안해 고양아 가로 닫고 법 이렇게로 해야 되지 않을까. 재밌습니다. 이 법안 이름도 좀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뒤에 이게 근데 외국에서 남을 이제 수 있게. 쓰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도입하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네. 아무튼 동물권을 주장하는 저도 사실 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고양이를 그렇게 나쁜 곳에다 비유한 게 약간 고양이한테 미안하죠. 예. 네. 미안해 고양아. 네. 자, 이 의정미 의원 어떻게 보면은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노동 분야 네. 최저임금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네. 2017년 최저임금 음. 6,470원으로 결정이 예. 됐습니다. 7.3%가 올랐습니다. 네. 지난해가 8.1%였는데 좀 퇴보한 느낌도 좀 있고요. 뭐 정의당이 말씀했고 주장했던 10,000원 네. 그리고 많은 시민들 청년들이 외쳤던 이 10,000원과는 차이가 큽니다.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게 정의당과 청년들만 외친 게 아니고요. 네. 지난 그 총선 때 우리 뭐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아, 예, 예. 국민의당 다 10,000원 주장했고 새누리당도 9,000원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은 전 국민이 이제는 좀 최저임금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는 올려야 되지 않냐 이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던 과정이었다고 네.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 구조가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사용자 측, 노동자 측, 그다음에 공익위원 이렇게 네. 해서 9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9대 9대 9. 그래서 공익위원들이 이 노사 양측의 의견들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정말 공익적 측면에서 판단을 해서 최저임금 수준들을 이제 제한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9대 9대 9가 아니라 네. 18대 9다. 그러니까 공익위원들이 철저히 사용자 입장을 대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매년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사용자들은 한 푼도 못 올려 동결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노동자 측에서는 황당하잖아요. 네. 뭐 임금을 뭐 얼마 올리자 이 얘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한 푼도 못 올린다고 끝까지 버텨요. 그러면 노동자분들이 이거는 협상을 하자는 태도가 아니야. 너무 황당해. 그러면 결국 협상이 깨져요. 그러면 공익위원들이 정말 뿅아리 눈물만큼 네. 딱 올려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로는 이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태생적인 한계가 있네요. 예, 그래서 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자체를 아예 바꿔야 된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가능한가요? 이제 저는 세 가지를 주장을 했는데요. 이번에 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보면서 첫 번째는 일단 법률로 국회가 일정한 수준에 대한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률로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그 평균 정액급여의 60%까지는 네. 최한선. 어쨌든 모든 임금 협상은 여기서부터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법률로 딱 못 박아두는 거죠. 이게 이제 국회에서 할 일. 네. 두 번째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이 지금 사용자 셋, 노동자 셋, 정부 셋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9명이 구성이 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6대 3이 또 그 안에서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네. 아예 공익위원 제도를 없애버리거나 아하. 그래서 노사 양측에서 노사가? 이제 예. 하거나 아니면은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추천하는 공익위원들, 그러니까 정부 추천 정부는 빠지고. 없애고, 예. 그렇게 해서 그 공익위원을 구성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그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비공개입니다. 아. 회의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회의록이 없어요? 예, 회의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 결과는 쓰는데. 나와요. 1차 심의위원회 예. 회의 결과, 2차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이건 있는데 속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 모든 회의는 다 속기를 남겨서 그렇죠. 각각이 어떤 발언을 했는가라는 것이 기록에 남는데 이 네. 속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의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를 사용자 측이 하면서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회의록이 공개가 된다라고 네. 하면은 그런 무책임한 발언들을 마구 할 수가 없으시죠. 없죠. 그러니까 너네 한 109만 원 받아도 먹고 살만하지 않냐 이런 말을 막 회의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이게 만약에 전 국민한테 공개된다 그러면 이런 황당한 얘기를 사용자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이 심의위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책임 있는 준비와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네. 요 세 가지가 되어야 좀 제대로 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야당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10,000원을 주장한 그 이면에는 네. 그 이유에는 최저임금 10,000원이 돼야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좀 먹고 살기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최저임금 10,000원의 의미 네. 다시 한번 좀 짚어 주시죠. 예, 뭐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는 그것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생계비가 되냐를 네.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생계비라는 것은 가계부양자의 생계비가 돼야 되잖아요. 1인 단신 남성의 뭐
생계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잡아서도 안 되고 제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노동부 장관님 업무 보고를 할 때 네.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노동부 장관님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3인 가족, 그러니까 부부와 아이가 아이, 있는 예. 3인 가족이 한 달 생활하려면 상식적 수준에서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얼마 정도를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멈칫하고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막 이러시다가 계산하고 머릿속으로. 결국 이제 대답을 한 게 한 4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한 그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준에까지도 못 미쳐요. 한 400만 원, 노동부 장관님이 얘기한 상식적 수준에서의 400만 원도 네. 못 미치는 돈이지만 1만 원 정도 수준은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올려나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너무 최저임금 수준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일단 쑥 한번 좀 올려놓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1만 원 올리면은 예를 들어서 중소상인들이라든가 영세자영업자들이라든가 뭐 그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이런데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 논리가 항상 등장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미 많은 부분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오히려 이런 중소상인들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 기업 활력을 주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어요.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네. 뭐냐면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 사는 거예요. 예. 구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98년 이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나서 주머니가 비니까 네. 딱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들면 제일 먼저 그 절약하는 게 뭐냐면 가전기기를 교체를 안 합니다. 한 10년 네. 쓰고 바꿀 거 20년씩 써요. 그 다음에 외식 안 합니다. 뭐 통닭 안 사 먹고 짜장면 안 사 먹고 외식 딱 끊어요. 이 두 개를 놓고 보면은 결국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영세 그 골목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라든가 곧바로 타격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 소득이 일정 정도 늘어나면 이제 우리도 통닭 사 먹을 수 있다. 우리도 옷 한 벌 사 입을 수 있다. 맞아요.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그 자영업자들에게 나쁘다 이렇게 보셔서 안 되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임금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경영에 타격을 주고 그 어려움을 조성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에요. 가맹료, 높은 예, 임대료, 예. 그다음에 대기업의 대기업 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예, 장악. 이런 장악 거죠. 다 그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기업의 이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들은 또 법안으로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만 원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도 주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으로 이제 다른 요인들 실제로 그 중소기업들을 어렵게 했던 요인들은 우리가 또 보호해주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의당이 우리 국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네. 수는 적지만 네. 그런 역할을 하길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요. 네. 오늘 가습기 살균제 문제 여러 가지 정부의 잘못된 점들, 특조위의 활동 사항들, 계획 잘 들어봤고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입장을 잘 들어봤고 그 한계, 그 이게 태생적인 한계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나오실 때는 네. 어떤 헤어스타일로 오시는지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좀 많이 해결했어요. 맞아요. 라는 선물 보따리를 한번 갖고 나왔으면 그러게요. 좋겠어요. 저희가 네.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인사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창 시청자 여러분, 정의당이 아직은 작은 정당이지만 덩치에 비해서 더 많은 2배, 3배 일을 하려고 정말 밤잠 안 자고 일합니다. 제가 이번에 현장 조사할 때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못 자고 막 열심히 그 다음 조사를 위한
연구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사회에 너무너무 억울한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힘이 없어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을 갖지 못하는 분,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 분 없나 이거 많이 되돌아보면서 하루 일과를 또 마무리하고 하거든요. 정의당이 여러분들 곁에서 정말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정의당을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